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8년 3월 3일 시행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제3과목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에 대한 문제죠. 자, 41번은 동식물 유류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요 건성류는 자연 발화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 건성류에 해당되는 거 아들 오해정이라고 그랬죠. 아마인류, 들기름, 오동기름, 그 다음에 해바라기 기름, 그 다음에 요 정어리 기름. 요 놈은 요드값이 130 이상으로서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다음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요드가가 크며 산화가 되기 쉽다. 즉 여기 요드가라는 건 뭐예요? 요드가라는 것은 유지 100g에 부가되는 요드의 그람수죠. 그래서 여기 맞는 얘기예요. 불포도가 높으면 요드가 그만큼 많이 첨가가 되는 거죠. 요드 값이 130 이하인 것이 건성류다. 130 이상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42번 가죠. 자, 과산화 나트륨이 물과 반응할 때 변화를 가장 옳게 설명한 거. 자, 과산화 나트륨이 Na2O2죠. 자, 요놈이 물과 반응이 되면 어떤 물질이 나와요? NaOH. 수산화 나트륨이 생기고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NA가 여기 두 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자, 산소가 여기가 수소가 여기 지금 2개 맞죠. 자, 산소가 여기 합이 3개니까 2,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야 산소가 3개가 되는 거죠. 자, 전체 다 2를 곱해주면 분수가 없어지죠. 여기 2, 여기 2, 여기 4, 여기는 그대로 이게 1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자, 과산화 나트륨이 물과 반응해서 뭐가 나와요?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산화나트륨하고 수소 아니죠. 물을 흡수해서 탄산나트륨 아니고 산소를 방출하며 수산화나트륨. 이게 바로 수산화나트륨이죠. 수산이라는 건 뭐예요? 수산. 수산이 OH예요, OH. 요게 수산이라는 얘기죠. 수산. 수산하고 화합한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나트륨.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에 43번 가죠. 자,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위험물. 자, 휘발유가 요게 1.4에서 7.6%죠. 디에틸에테르가 요게 1.9에서 48%로서 특수인화물로서 가장 넓죠. 그래서 최소한 요 2개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디에틸에테르가 폭발 범위가 1.9에서 48%로서 가장 넓죠. 다음에 44번 가죠. 네, 44번은 여기 메틸 에틸 케톤의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메틸, 그다음에 에틸, 케톤이죠. 자, 이 케톤이라는 것은 어떤 기에 가운데 CO가 들어있고 어떤 다른 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메틸이라는 건 뭐예요? CH3죠. 에틸이라는 것은 C가 2개, H가 5개죠. 자, 여기 하나의 기죠. 여기 레디칼이죠, 레디칼. 요 놈도 마찬가지로 레디칼이에요, 레디칼. 기예요, 기.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레디칼. 여기다. 자, CH3. 가운데 CO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 C2H5. 요게 바로 메틸, 에틸, 케톤, MEK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류의 1석유류의 비수용성이죠. 자, 쉽게 연소함으로 사기 접근 금하는 거 맞죠? 직사광선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하는 거 맞죠? 탈지작용. 우리 피부에 닿으면 요 기름 성분을 갖다 제거시키기 때문에 피부에 접촉시키면 안 되죠. 즉 지방을 갖다가 빼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유리 용기를 갖다 피하고 수지, 그다음에 섬유소에 재질로 된 용기에 요게 틀린 거죠. 요 MEK하고 요 수지하고 만나면 섬유소도 마찬가지죠. 아, 섬유소는 아니고 수지죠, 수지. 수지일 경우에 그건 용해가 돼요. 녹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다음 45번 가죠. 자, 45번은 요 유기화합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유기과산화물. 자, 우리 유기과산화물은 몇 유연물이냐면 5유연물이죠. 대표적인 것이 CH3, CO, 가로 2, O2. 요게 아세틸, 퍼옥사이드죠. 그래서 APO라고 해요. 아세틸, 퍼옥사이드. 그래서 APO라고 하죠. 약자로. 그 다음이 여기에서 나온 요 벤조일 퍼옥사이드 있죠. C가 6개, H5CO, 가로 2, O2. 이게 벤조일 퍼옥사이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산화 벤조일. 그래서 APO라고 해요. BPO. 약자로. 그 다음에 요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자, 메틸이 CH3죠. 에틸이 C2H5죠. 가운데 퍼옥사이드니까 메틸 에틸 케톤 CO 죠. 요놈이 2개. 이게 O2. 이게 바로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죠. 자, 유기과산이고 오류연물이에요. 자, 소화 방법으로 질식 소화가 효과적이다. 오류는 산소가 다량 함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식 소화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어요. 자, 벤조일 퍼옥사이드,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등이 있다. 화기 접근 피해야 되고 지정 수량 10kg 맞죠? 다음에 46번 가죠. 자, 46번은 시도의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은 위험물을 임시로 며칠 동안 취급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 관계 법령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90일 이내에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47번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톨루에는 요거는 1석유류죠. 아세톤도 1석유류예요. 벤젠도 1석유류죠. 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화물이죠. 인화점이 사류는 인화점으로 구분하니까 요 디에틸에테르가 인화점이 가장 낮은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에 교재에 각 인화점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여러분이 암기할 수는 없어요. 특수인화물, 요 놈이 가장 그 인화점이 낮은 거죠. 48번 가죠. 자, 5항아릴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5항아릴이라는 것은 P2S5를 우리가 5항아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류의 가연성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물과 반응하면
요 불연성 기체가 발생된다. 불연성이 아니고 가연성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5항아린 P2S5가 물과 반응이 되면은요, H3PO4 인산하고 뭐가 생겨요? 예, SO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SO2, 이산화황은 가연성 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P2H5. SO2가 아니고 H2S네요. 황화수소 있죠? H2S. 이게 가연성 기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다망색 결정으로 흡습성하고 조회성이 있어요.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빨아들이고 그 물에 녹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P2S5로 표현이 되면 물에 녹지 않는다. 물에 녹는다죠. 공기 중 상온에서 쉽게 자연 발화한다가 아니고 안 한다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49번 가죠. 자, 물과 접촉을 했을 때 에탄이 발생되는 물질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CaC2죠. 탄화칼슘이죠. 요 놈이 물과 반응이 되면 뭐가 나와요? C2H2. 예, 아세틸렌 기체 나오죠. 자, 2번에 C2H5, 3, 트리에틸알루미늄이죠. 요 놈도 물과 만나면 C2H6, 에탄 기체 나오죠. 자, 요 3번은 트리니트로 벤젠이네요. 요건 물과 접촉했을 때 어떤 반응을 안 일으키죠. 자, 요거는 질산에틸이죠. 자, 질산에틸은 면류예요. 오류연물이죠. 요건 물과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에탄이 발생되는 거, 요거 트리에틸 알루미늄. 요 놈이 에탄을 발생하니까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에 50번에 가죠. 자, 아염소산 나트륨이 완전 열분해가 했을 때 발생되는 기체를 물어본 거죠. 자, 아염소산 나트륨은 NaClO2죠. 자, 요놈이 열분해 하면은 소금, NaCl, 염화 나트륨 생기고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요 기체는 산소가 답이 되는 거죠. 1번. 염화수소는 HCl이죠. 포수계는 COCl2죠. 맹독성 기체. 수소는 H2. O2가 나오는 거죠. 다음 51번 가죠. 자, 51번 보면 우연물의 운반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연물을 갖다가 운반할 경우에는 그 양의 다소를 불문하고 운반의 규제를 받죠. 지정수량 이상이면은 우연물 안전관리법에 따르고요. 지정수량 미만일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를 갖다 따르는 거죠. 지정수량 이상, 지정수량 미만. 그래서 지정수량 이상은 요 안전관리법, 우연물 안전관리법이죠. 위안법. 그 다음에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의 조례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다음 52번 가죠. 자, 육류연물 취급 방법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가연물과의 접촉 피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지정수량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류염물하고 혼재를 금한다. 자, 1류, 2류, 3류, 그 다음에 4류, 5류, 6류 혼재 가능하죠. 그 다음에 2, 4, 5류하고 4류죠. 자, 6류는 1류염물만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 2번도 맞는 얘기죠.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우염물 제조소에는 화기 엄금하고 물기 엄급, 주의사항 표시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육류염물은 주의사항 게시판이 없어요. 자, 이 주의사항 게시판 있죠? 자, 1류에 요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그 다음에 2류도 금수성이 있지만 여기 2류는 빼고요. 3류에 금수성이 있죠. 자, 요거는 다 뭐예요? 요거는 금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기, 엄금이죠. 그래서 물기, 엄금은 요 물기가 청색이니까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죠.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 다음이 이제 그 화기주의죠. 그래서 요 화기주의는 제2류에 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 그 다음에 화기엄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화기엄금은 3류에 요 자연 발화성, 그 다음에 4류 전체, 그 다음에 5류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화기주의 화기엄금은 요 화기가 적색이니까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건 바로 4번이죠. 다음에 53번. 2류 우염물하고 5류 우염물의 공통적인 성질. 자, 2류 우염물은 가연성 고체죠. 자, 5류 우염물은 자기 반응성이에요. 또는 내부 연소성이라고도 하죠. 자, 가연성 물질. 둘 다 가연성 물질에 맞는 거죠. 1번이 바로 맞는 답. 강한 산화제다. 강한 산화제는 1류하고 6류가 해당이 되죠. 자, 액체 물질이다. 2류는 고체고 5류도 마찬가지로 고체예요, 대부분. 산소를 함유한다. 산소하면은 5류만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1류하고 6류도 있지만. 다음에 54번 가죠. 자, 54번은 묽은 질산에는 녹고 비중이 약 2.7인 은백색 금속. 이건 여러분이 물성이니까 요 알루미늄 분이 비중이 약 2.7이에요. 그래서 이건 물리적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다음에 55번 가죠. 자, 55번은 요 황린에 대한 설명인데 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황린은 백색이나 다망색의 고체 맞죠? 증기는 독성이 강해요. 자, 물에는 녹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 보관하죠. 그다음에 이형화탄소에는 녹죠. 자, 공기 중에서 산화가 돼서 5산화인이 되는 거 맞죠? 황린 P4죠. 산소하고 반응이 돼서 P2, O5, 2분의 5니까 2, 5,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산화인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4번이 녹는 점이 정린과 비슷하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요 황린은 녹는 점, 즉 융점, 우리가 MP라 멜팅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황린은 정린보다 훨씬 낮죠. 요 황린의 녹는 점 요거 44.2도. 그다음에 요 정린은요 416도. 여러분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황린이 정린보다 10배가 더 녹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다음에 56번 가죠. 자, 56번은 요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요 아세트알데히드 요 놈의 저장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구마운수죠. 구마운수, 구리,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은, Ag죠. 그 다음에 수은. 요거하고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용기나 합금 용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로 안에 해당되지 않는 거, 구마운수 빼면은 요 철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거 꼭 암기하세요. 구마운수, 구리, 마그네슘, 은, 예, 수은. 교재에는 구리라고 안 돼 있고 동이라고 되어 있죠. 동. 다음에 57번 가죠. 자, 57번은 우연물의 운반 수납 시 주의사항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우연물이 누설되지 않게 밀봉하는 거 맞죠? 운반 용기 안에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출구가 설치된 운반 용기에 수납할 수 있고, 자, 액체 우연물을 갖다가 운반 용기에 수납률 98% 이하 맞죠? 55도씨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 자, 요 고체 우연물은 수납률이 몇 프로예요? 98%가 아니고 이게 95% 이하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알킬 알루미늄 등 요것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수납률이 90% 이하죠. 그리고 이 50도씨에서 5% 이상 공간 용적을 갖다 확보해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58번 가죠. 자, 58번은 여기 인화칼슘. 여기 CA3. 인화칼슘이 CA3, P2가 되는 거죠. 자,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 CA3P2죠. 자, 물 H2O하고 반응이 되면 요 칼슘은 몇 가예요? 요 칼슘은 양이온 2가죠. 그래서 요건 OH 몇 개하고 결합이 돼요? 2개하고 결합이 되고 뭐가 생겨요? PH3 포스핀 기체 나오는 거죠. CA가 3개니까 여기 3 들어가야 되죠. P가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자, 수소가 326. 산소만 할까요? 산소가 여기 2개, 2, 3은 6. 여기 육물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육물에 H2O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는 요 포스핀, 인화수소, 이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포스핀은 PH3예요. 요 우리가 인화수소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59번 배출 설비의 기준 중에서 국소 방식의 경우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몇? 자, 배출 능력 Q는요.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시간당.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0배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이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 배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60번 가죠. 자, 무기과산화물 150kg, 질산염류 300kg, 중크롬산염류 3000kg 저장하고 있을 때 지정 수량의 배수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인류에 대한
지정수량, 아염과 무, 그 다음에 부진료죠. 그 다음에 과중. 아염과 무가 여기 얼마예요? 1, 5, 1000이죠. 1, 5천이 아니고 5월 31일. (5월 31일) 그래서 50kg, 300kg, 1000kg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기과산화물, 자, 지정수량의 배수니까 저장량, 무기과산화물 150kg, 지정수량이 50kg죠. 그래서 50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질산염류 300kg죠. 자, 여기 질산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죠. 그 다음에 중크롬산염류는 지정수량이 1000kg예요. 그래서 저장량 3000을 지정수량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3배, 여기 1배, 여기 3배, 총 몇 배예요? 7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3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